유진아, 일단 내가 보니까 한 70번까지밖에 못 풀어줄 것 같거든. 내일 그 70번까지 무조건 해오시고요. 남은 거 다음 주까지 해올게. 알겠지? 그냥 100번까지 해놓는 게 나아. 숙제 계속 미루는 거여서 꼭 하시는 게 낫고요. 네. 아, 줬잖아. 안 줬어? 아까 뽑아놓은 거 어디 갔지? 잠깐 요즘 기억이 안 나서 금방 올게요. 아까 다현이 줬는데? 안 줬나? 여기 있다. 아니네. 여기 있다. 다영아 여기 있다. 어떻게 호치케스 찍어놓고 그냥 놔뒀어. 할게요. 거기 합성함수 노트 펴주시면 좋고요. 먼저 쓸 거고. 승유야 너 노트 있니? 없어? 종이 좀 찢어줄게. 오늘 합성함수 그래프 어려워요. 노트 없는 사람. 줄 있어? 오케이. 자, 합성함수 처음 하는 거 맞고요. 자, 합성함수 쓸 거고요. 거기 내용은 읽어보시면 좋고요. 나중에 합성함수.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함수의 정의는 알고 있어야 돼. 역함수까지 오늘 할 거여서. 함수의 정의가 뭐게요? 함수의 정의. 중학교 거. 함수의 정의. 중2 거. 아유라. x 하나에 x 하나에 y 하나가 우리가 함수의 정의예요. 그거 좀 이따 역함수 할 때 다시 얘기할게. 그때 합성함수란 건요. 일단 첫 번째 예시로 들면서 시작할 건데 정의역 x 1, 2, 3 이렇게 써 있어. 그 다음 공역 y 여기 4, 5, 6 써 있어. 그 다음 요 대응 관계를 f라고 할 거야. 함수 f. 그 다음 두 번째 y를 다시 정의역으로 가져갈 거야. 4, 5, 6. 자, 그 다음 z 여기가 7, 8, 9 써줄게요. 그때 요 대응 관계를 g라는 함수 갖고 우리가 표현할 거야. 자, 그때 우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 다음 얘가 하나, 둘, 셋. 귀찮아서 이렇게 한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편하게 만드시면 되는데 이때 함수란 걸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이상 이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는 걸 합성이라 해. 그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f라는 함수에 대해서 첫 번째 정의역이 y로 대응되잖아. 맞지? 그 y가 다시 정의역으로 가서 g란 함수로 z에다 대응되는 이 관계를 연결 지어줄 거야. 이제 옆에다 한 번에 연결 지어줄 거예요. 자, 1을 선택했어. 그때 4로 가요. 그때 4가 어디로 가? 7로 가요. 이렇게 되지. 이거를 우리가 x에서 z로 대응된다 라는 관계를 합성이라 해요. 그때 1은 어디로 가? 대응이? 7로 가죠. 7로. 이렇게 대응된다. 오케이? 요 x랑 z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합성이라 해요. 자, 그때 두 번째 2란 거가 어디로 가? 6으로 가요. 그때 6은 어디로 가? 9로 가요. 이걸 연결 지어주는 거야. 그때 저기 2를 써주시고요. 몇에 대응되니? 9에 대응돼요. 이거 화살표. 이렇게요. 저 사이 과정을 우리가 y를 퉁 쳐주는 걸 합성이라 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3이라는 거는 5로 대응됐다. 5가 8로 대응돼요. 3이 우리가 8로 대응된다. 이렇게 선 그어주시면 돼요. 이게 합성이야. 그래서 자, 나만 바꿀게. 여기까지는 썼을 거고 여기에서 요 값이 똑같으니까 요 화살표시 이거를 y값을 우리가 다 지워서 이렇게 대응관계 만들었던 거잖아. 맞지? 그랬을 때 우리가 대응할 때 여기 y가 하나 걸려가지고 이렇게 대응됐는데 지금 요때 왼쪽에 있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내가 x라고 표현할래. x는요 첫 번째 fx가 되는 거지. 치역이 함수값이 fx가 되는 거잖아. 그때 그 fx가 다시 한번 g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관계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g fx에 대응된다 라고 함수화 시키는 거야. 이걸 합성이라 해요. 근데 순서를 잘 봐줘야 돼. 여기에서 x라는 원소가 f에 대한 대응 관계를 하나 이루고 그 다음 g에 대한 대응 관계를 이루지. 순서가 누가 먼저야? 얘가 순서 1이야. 순서 1. 얘가 순서 2야.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합성함수 표기를 어떻게 하냐? 정의역 x에 대해서
뭐가 먼저 걸려? 함수가? G가 걸려? F가 걸려? 시우야 누가 먼저 걸려? F가 걸리죠. 그래서 F를 가까이 적고 그 다음 G를 멀리 적어주는 이 표기법을 우리가 합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G.F 요거에 대한 X 이거를 우리가 아까 아래 원소 갖고 표기한 GFX가 된다라고 적는 게 지금 함수 합성함수 표기법이야. 이게 표기법이야. 표기법이에요. 표기법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문 좀 열자. 아이 덥다. 저게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표기법은 기초여서 뭐 번호 넘버링 안 했고요. 이제 합성함수 정의부터 하나씩 쓸 거야.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것들을 배울 때 함수는 정의가 되는지 구분해 줘야 돼.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선 정의되려면 이라는 과정을 할 건데 방금 거는 합성이 됐었어요. 그때 합성이 안 되는 예시를 하나만 기억하면 돼. 1, 2, y 요게 3, 4. 그 다음 y 여기가 4. 그 다음 z 여기 5, 6 뭐 이렇게 써있다. 5, 6. 진짜 이거 갖고 문제 푸니까 문제가 어려울수록 이 내용 갖고 풀어요. 자, 첫 번째 F란 게 대응 관계는 이뤄야지 함수가 되니까 함수 정의는 안 깨게끔 하나씩 대응된다. 이렇게 쓸 거예요. 오케이? X 하나, Y 하나 이렇게 해놨어. 근데 옆에 요 사란 거가 5에 대응될 거야. 그때 자, 첫 번째 F라고 대응시키는 요 함수에 치역 있잖아. F의 치역이 대응된 거잖아. 치역이랑 공역 차이 알았죠? 저번에 공역은요 Y값이 될 수 있는 거를 공역, 그 다음 Y값이 된 거를 치역이라 불러요. 오케이? 된 거가 뭐야? 대응된 거, 대응된 거, 함수 값인 거. 그때 얘랑 여기 Y 봐주세요. Y 4밖에 없어. 그럼요 여기 G에 대해서는 Y가 역할이 무슨 역할이 돼? 치역이야 공역이야 정의역이야? 여기에서 출발하죠. 전제가 요 화살 표시잖아. 정의역이에요. G의 정의역 안에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냐? 포함 관계여야지 합성함수가 정의돼요. 지금 요거는 합성이 안 된다는 거야. 합성이 안 되는 예시야. 이게 합성이 어떻게 돼? 3 쌌는데 1이 3을 쌌어요. 얘 어디로 갈 거야? 대응 안 된다고. 그럼 정의역 자체가 비는 게 생기잖아.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요게 전제야. 이거여야지 정의된다. 합성함수가. 1이란 정의역 값이 비는 거야. 요 1 값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럼 정의역이 비어. 그러면 함수가 정의가 안 된다는 거야. 승용아, 너 어디까지 했어? 너 함수 집합. 알겠어. 자, 함수 한 번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어차피 좀 이따 역함수 할 거여서 지금 거 안 적으셔도 되고요. 함수 정의 한 번만 빨리 할게. 두 가지 조건 기억해줘야 돼, 반드시. 함수 정의 한 번만 빨리 할게요. 함수 정의. 함수 정의는 그때 말했어요. 중2 거에 따르면 x 한 개에 y 한 개가 대응된다. 대응된다 라고 썼었어요. 근데 헷갈리시는 분 y 하나에 x 하나 대응된다 하면은 안 되는 그래프가 생기거든. 우리 2차 함수 봐요. 2차 함수. 2차 함수. y 한 개에 x 몇 개 대응? 2개. 아 그럼 여기까지 함수가 아니었는데 2차 함수로 부른 거네 라고 돼버리는 거야. 반드시 x 기준이야. x 한 개에 y 한 개 대응이야. 2차 함수 함수 맞아요. 그래서 반대로 외우거나 그냥 한 개 한 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중2 때 이걸로 가셨는데 지금 우리가 대응 관계를 두 가지 볼게요. 우리가 x에서 y로 대응시킬 거야. 첫 번째 예시 1번. 그래서 1, 2, 3 y 2, 3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때 이렇게 됐어. 이건 함수 맞아 아니야? 함수 아니에요. 함수 아닌 이유가 뭐야? 말에 따라서 아닌 거야. 우리가 3, x 하나에 y 몇 개 대응이야? 2개 대응이죠. 그래서 이거 x 한 개에 y 2개 대응이니까 우리가 함수라고 할 수 없다. 함수라고 할 수 없다. 함수 아니다의 대표 예시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요게 자꾸 비거든. 물어보면
근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F 요게 Y 이렇게 쓸 건데 1, 2, 3이 있고요. 여기 4, 5가 있다. 그때 얘가 하나, 둘 대응됐어. 3이 비었어요. 3이 화살 표시가 없어. 이거 함수야? 라고 못한다고요. 이거 함수 아니라고. 정의역이 모두 대응돼야 돼. 무조건. 정의역에 빈 게 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야. 정의역에 빈값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라고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오케이? 이거 갖고 역함수 존재 조건 할 거고 아까 내가 합성함수 정의했지? 그거 아까 1이 3에다 썼을 거야. 맞나요? 1을 하나 쐈어. 근데 그 값이 갈 데가 없잖아. 그럼 1이란 얘가 합성함수에 대해서 갈 길이 없는 거야. 그럼 얘가 빈 거가 되는 거잖아. 아까랑 똑같은 얘기라고. 아시겠어요? 함수의 정의 단원 자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대응될 게 있어야 돼. 정의역은 대응돼야 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우리 살짝만 복습하면서 가자. 오랜만에 봤으니까. 우리 저번 주 금요일 날 보고 한 주 만에 보죠. 지금 수요일 날 왔었구나. 수요일 날 왔었네. 자, 그때 이때 여기에서 요 화살 표시를 이렇게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꿔줄게요. 우리 치역과 공역이 있었어. 치역과 공역 두 가지 알고 있어야 돼. 치역은요? 대응된 거지. 그래서 이거 집합 표기하면서 4 하나만 원소로 써주시고요. 공역은요? 대응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대응될 수 있는 거 4랑 5가 모두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함수 단원을 잘 하려면 대응 관계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프도 할 수 있어야 돼. 반드시. 그래서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까지 거쳐가고 거기서 요약 정리해주고 오늘 합성함수 그래프까지 그리고 역함수까지 할 거예요. 다 할 수 있어. 안 쉴 거예요. 다 되면 보내줄게요. 자, 치역과 공역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대응 관계고요. 그 다음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1대1) 함수가 있는데 1대1 함수는 우리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어. 1번과 2번. 1번 미안해요. 1번 조건 x1 그 다음 x2. 당연히 함수 네이밍이 됐으니까 함수의 정의는 깨지면 안 되는 거야. 당연한 거야. 알겠어요? 함수가 되고 1대1 함수가 되겠죠. 당연하게. x1 값하고 x2 값이 달라. 이거면 뭐가 달라야 되게요? fx1 값하고 fx2 값이 달라야 돼. 우리 치역 값이 다르다는 거야. 함수 값이 다르다는 거야. 그게 1대1 함수였어. 오케이? 근데 요거를 그래서 대응관계로 첫 번째 대응관계로 따져보면 대응관계가 아까 그 화살표 쏘는 거야. 명제처럼 x, y가 있고요. 그때 얘가 1, 2가 있어. 3, 4가 있어. 5까지 할게요. 3, 4, 5. 그때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1대1 함수가 맞냐라고 구분할 때 x 하나에 y 하나 대응, x 하나에 y 하나 대응 이니까 1대1 함수가 맞다는 거야. 1대1 함수가 맞다. 근데 이거에서 멈추면 안 되시고요. 두 번째 그래프 관계까지 볼 수 있어야 돼. 그래프 좌표 평면에다 그림을 그릴 거야. 저 대응 관계는 1이라는 숫자의 정의역 그 다음 2라는 숫자의 정의역으로 보고 저 숫자만 판단하는 게 대응 관계야. 근데 그래프는요? 그래프는 어떻게 나와 보통? x가 실수 전체 그 다음 y가 실수 전체니까 그래프 활용할 수 있는 거야. y가 뭐야? 공역이에요. 치역 아니야. 대응될 수 있는 거를 공역이라는 거야. 저 축에 그릴 수 있다는 거야. 그때 여기에서 내가 표기 저번에 한번 예시 드렸는데 이때 한 그래프 요거랑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 얘는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때 x값을 실수 전체 모두 사용한 거 맞죠? 그 다음 y값은요? 실수 전체 사용 안 하고 요 부분 함수값이 빈 게 있는 거야. 여긴 뭐예요? 공역만 되는 데야. 공역만 있는 데야. 그 다음 요쪽은요? 여기 비우. 여기는요? 치역이 된 거지. x값 하나 넣었을 때 치역이 되는 거잖아. x값 하나 넣었을 때 치역이 되는 거잖아. 여기 아래는요? x값 하나 넣었을 때 치역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색칠을 해주고 그 다음 이쪽 치역인 거야. 그럼 치역이면 공역이 아니야? 공역이어서 치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치역, 공역 모두 들어가는 범위야.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보고 아는 거야. 알죠? 저긴 공역만 되는 구간, 저긴 공역 치역이 되는 구간이야.
근데 이때 이게 1대1 함수인지 따져줄 거야. 1대1 함수인지. 1대1 함수만 된다를 그래프화하면은 말이 바뀌었어. 뭐로 해야 된다고? 저걸로 할 거예요. x1 값하고 x2 값이 다르면 함수 값이 다르다. 저거를 표현하면 그래프는 연결이 쭉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둘 중 하나가 성립됐어야 돼. 뭐야? 뭐예요? 도와주세요. 기억나? 다녀와 뭐야? 시우야 뭐야? 진짜 몰라? 하윤아 뭔지 알아? 증가만 감소만이 돼야 된다고. 증가만 또는 감소만 돼야 된다. 감소만. 왜? 연결성이 있으니까 증가했다 감소하면요. x값하고 y값 다시 x1하고 x2가 다른데 함수값이 같아지는 지점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단조 증가해야 된다고. 증가만 하면은 x값이 계속 달라짐에 따라 y값이 계속 달라진다고. 그래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된다고. 그래서요. 이거만 돼야 돼. 이게 표기가 뭐랑 똑같아? 대응관계에서 얘랑 일치하는 표현법이라고. 증가만, 감소만. 오케이? 그래프랑 저거랑 따로 놀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랬을 때 다음 함수는 우리가 1대1 함수인지 구분할 거야. x값을 우리 x값, y값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증가만, 증가만. 맞죠? 그래프가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커지는 그래프.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커지는 그래프야. 맞죠? 그래서 증가 그래프가 맞으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맞다라고 한다. 이렇게요. 이거 하나 적어주세요. 이거는. 그 다음 두 번째 거 연결할 거야. 1대1 대응. 적어주세요. 증가만, 감소만. 그래서 1대1 함수가 맞다. 증가만, 감소만. 아이고. 얘들 함수 거 다시 못 읽었으면 오늘 거 그냥 들으면 돼요. 오늘 숙제 함수 쌤 끝까지 할 거야. 일요일날. 일요일까지 함수 끝까지 할 거예요. 끝까지 안 할게요. 얘. 왜 불쌍한 척해, 씨발. 됐어요? 알아들어요? 그때 1대1 대응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조건이 필요했어. 싹 지울게요. 대응. (1대1) 대응할 거예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선 한 가지가 더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했어. 어떤 관계여야 돼? 치역과 공역이 같다가 일단 1대1 대응까지 전제지. 함수에서 대응으로 넘어가기 위한 조건이 치역과 공역이 같다. 치역과 공역이 같다. 그러니까 공역이 모두 대응돼진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공역이 모두 대응된다.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대응 관계 보시면 x에 대한 1, 2 얘네가 있는데 y 아까 3, 4, 5가 아니라 3, 4만 돼야 돼. 반드시. 개수가 같아야죠. 이렇게. 그래야지 대응될 거 아니야. 두 개 쏘면 함수부터 깨지잖아. 얘가 1대1 대응이란 거야.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이것도 맞고요. 함수 정의. 그 다음 우리 x1 값이 달라질 때 y 값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 치역과 공역이 모두 같죠. 얘가 치역이면서 얘가 공역 아래에 있는 공역도 맞다고. 오케이? 아까 거는 안 받는 값이 있었잖아. 5. 오케이? 차이가 요거죠. 대응 관계가 훨씬 쉬워. 자, 근데 요걸 우리가 그래프 관계로 연결 지을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그래프 그린 것 중에서 내가 아까 요렇게 그렸던 것 같거든? 여기 색칠돼 있었죠? 근데 여기 위에 떼 있는 걸 여기 아래에다 붙여줄 거야. 요렇게요. 요 그래프. 자, 그러면 이거는 1대1 대응이 맞냐라고 할 때 1대1 함수를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증가만 이거나 감소만 되는 것까진 똑같이 돼야 돼. 1대1 함수가 전제야. 근데 아까처럼 공역에서 빈값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래, 그게 두 번째 조건이야. 공역 값이 치역값하고 같다. 이거를 말을 바꿔주면 우린 연속하다라고 할 수 있어. 연결이 된다. 아까는 띄어져 있었어. 왜? 왜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아까는 y값이 비었던 건데 y값이 끊김이 없다는 뜻이야. 지금 요 말 자체가 끊김이 없다.
y값이 끊김이 없다고. x값이 끊김이 있으면은 그건 함수부터가 아니야. 정의역에서 빈개 생기잖아. 근데 y값이 끊김이 없다가 지금 치역과 공역이 모두 대응된다. 오케이? 그래서 모두 치역이 된다. 그 말이니까 연속된다. 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나도 끊김이 없이 쭉 연결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증가 맞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야. 괜찮아요?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체크해줘야 돼. 문제가 여기까지 나오죠. 연속된다. 그래프가 두 개가 끊길 때 연결 지점이 맞물리는지 라고까지 문제가 나온 게 1대1 대응이었어요. 한 30초 있다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합성함수 정의가 정확히 일치하죠. 아까 함수의 정의랑. x가 비지 않게 하려면 f라는 첫 번째 대응되는 함수랑 두 번째 대응되는 g에 대한 정의역이 치역과 정의역이 포함관계 안에 있어야지 대응을 모두 시킬 수 있다. 그 대응관계로만 푸는 거야. 대응관계로만. 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암기를 별로 잘 못해가지고 다 외우면은 다 터질 거예요. 잘 안 돼. 없이 할 수 있어요. 큰 틀만 짜서. 자, 그때 일단 아까 합성함수 하다가 내가 그 함수의 정의부터 돌아가가지고 망했는데, 자, 한 번만 다시 할게요. 그래서 x, y, z 이것만 간단하게 할게요. f의 대응, 그 다음 g의 대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x에서 z로 그냥 바로 직결된다 라고 적을 때 어떻게 적는다? 합성을 누구 먼저 걸어? f 먼저 건다고. f를 먼저 걸기 때문에 x 정의역 앞에 f 달아주는 거야. 그 다음 도트 G 정의역에서 더 떨궈가지고 그리는 거야. 그래서 G 도트 F라고 읽는다. 그럴 때 우리가 함수 표기법은 G 도트 FX라고 쓰셔도 되고, 그 다음 우리가 G 괄호치고 FX라고 써도 된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근데 이때 지금 여기에서 내가 아까 썼는지가 기억이 안 나. 다른 걸 너무 많이 했다.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아까 순서 1이라고 했고요. 순서 2라고 해서. 근데 만약에 요 순서가 1, 2가 바뀌어난 함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f 도트 gx 요 값이랑요 위의 값이 똑같냐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순서를 바꾼다. 무슨 법칙이야? 순서 바꾸기. 행렬했어요. ab 곱하고 ba 곱이 같냐? 뭐야? 무슨 법칙? 2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2가 같냐? 순서 교환 법칙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구분해줘야 돼. 연산을 할 때는 반드시 너네 행렬할 때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구분 다 하고 분배까지 배운 거야. 오케이? 근데 합성은 분배 배우지 않고요. 우리가 교환하고 결합 법칙 두 가지를 체크할 거야 지금. 이때 우리가 거기 행렬을 생각하시면 돼요. 행렬에서는 행과 열 설정 때문에 A, B에 곱하고 B, A 곱이 같았어 안 같았어? 안 같았죠. 순서가 중요한 연산법을 같을 때가 특이한 거야 지금. 알겠어? 얘네 값이 똑같을 때가 특이한 거고요. 값이 일반적으로 다르다, 일반화는 다르다야. 같을 때가 특이한 거야. 지금 그래서 직접 연산해 줄 거예요. 자, 교환 법칙 간다. 첫 번째 1번. 우리가 교환 법칙을 쓰기 위해서 f 도트 gx 요거를 만들 거고요. 이거는 fgx 이렇게 적어서 우리가 처리해 주면 되는 거야. 근데 다 같이 합성함수를 지금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써줄게요. 여기 gx 자리에다가 무슨 식스란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3식스라는 거야. 여기요. 그럼 우리가 대입 정도는 할 수 있잖아. F7값, F5값 그거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어디? x 대신에 요걸 넣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식이야. 그랬을 때 다음 식에 어디야? x자리만 건드려 달라고. x자리 어떻게? 마이너스 x 플러스 3 넣어서 얘가 뒤에 플러스 1 나올 수 있게. 이렇게요. 그럼 연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x 6, 1이니까 플러스 7 얘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맨 앞하고 맨 끝만 읽으면 돼. f.gx는요 얘가 된다. 요거야. 오케이?
사이 연산은 빨리 할 수 있는 사람들 빨리 하시면 돼요. 그냥 퉁퉁 대입되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처음 하니까 일단 천천히 할게요. g.fx 얘는 gfx 얘를 하시라는 거고요. 그때 g란 함수의 x값 대신에 얘를 그대로 밀어 넣으란 거지. 그럼 어때? 마이너스 2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 얘가 되죠. 둘이 같아? 안 같다고요. 합성 순서가 다르잖아. 그래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아이고. 여기 교환 법칙 써주세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두 번째. 아이고, 동그라미 써버렸네. 네모할게요.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은 어떻게 되는데? 너네 행렬에 결합 법칙 됐던 거 기억나요? 행렬 뒤에 거 두 개 묶어서 먼저 연산해도 돼. 3개짜리 할 때. 자, 우리가 결합 법칙을 하기 위해서는 3개짜리 연산할 거야. F 도트, G 도트, H, X 요 과정을 할 거고요. 이 값이 F, G 도트, H 요거의 X 여기 도트. 그 다음 요 값하고요. F 도트, G 얘를 먼저 했을 때 모두가 다 같냐라고 하고 있는 거 연산 과정 봐볼 거야. 근데 하나씩 계산하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아까운 계산이어서 대응 관계로 보실 거예요. 2개짜리까지밖에 안 한다. X, Y, Z, W 이렇게 할 거고요. 첫 번째 다음 식에 대한 연산 순서가 뭐부터야? 뭐부터라고? X가 어디다 대응돼? H, 그 다음 G, 그 다음 F인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순서가 중요한 거야. H, 시작점. 두 번째 G, 그 다음 F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다음 x에 대한 정의역 x에 대한 원소 스몰 x라고 쓸게요. 스몰 x. 얘는 요 h 연산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뭐가 돼? hx가 되겠죠. 오케이? 얘가 얘한테 대응되는 거야. 그 다음 얘는 어디다 대응되니? g 괄호 치고 hx 여기에 대응되겠죠. 그 다음 요거 오메가에 얘는 f g h x 이렇게 되겠다 라고 대응 관계가 이렇게 성립하는데 이때 지금 저 결합 법칙을 설명하려고 만든 게 맞아. 자, 요 첫 번째 연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요 연산이요. 얘는 G 도트 H를 X한테 한꺼번에 결합해서 걸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G 도트 H가 뭔지만 생각하면 돼. G 도트 H 뭐부터 연산 거는 거야? H 걸고 G 걸겠다는 거지. 요걸 한 방에 건너뛰어서 G 도트 H라고 대응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는 지금 노란색 표기법으로 G 도트 H에다가 괄호치고 X 이렇게도 표기할 수 있는 거잖아. 얘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희호야 알아들어? 괜찮아?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 다음에 마무리 연산으로 뭐라는 거야? F를 마무리 연산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요걸 마무리 연산 요거 해가지고 요따 대응된다. 한 단계 건너뛴 연산이어서 맞다고. 오케이? 순서가 지켜지고 순서가 맞게 결합됐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요건 분홍색으로 할게요. F.G HX야. 처음 거 HX에 대응되는 거 맞아. H 하나. 요거 대응됐어. 그 다음 F.G를 결합시켜서 한 방에 얘를 넘겨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연산이야. 이 연산이 뭐야? 뭐부터 거는 거야? G부터 걸고요. 그 다음 F 걸어준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적을 때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똑같이. 이게 결합법칙이 성립되는 이유야. 아시겠어요? 이거 식 갖고 하면은 한 5분 걸리는데 좀 이따 식 하나 볼 수 있을 거예요. 식 하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한번 더 얘기할 거고. 그래서 일단 합성함수는 이렇게 되고 뭐 내용 별로 없고요. 다 적은 것 같으면 합성함수 그래프까지 쭉 노트에 다 쓰고 할 거야. 그래프까지. 오늘 거기까지 나갈 거여서 확실하게. 얘들아 그리고 숙제 안 합성함수 그래서 그래프 갈게요. 다른 반들은 합성함수를 한번 끊고 합성함수 그래프를 했는데 그냥 한 번에 밀어야 돼. 밀 수 있어요. 자, 합성함수 그래프.
라는 거 그려볼 건데 우리가 합성함수 방금 거 연산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아. 좀 이따 보시면 그냥 연산돼요. 자, 하나 그래프를 그릴게요. 요게 y, 그 다음 요게 x, 그 다음 아이고 좀 이쁘게 그릴게요. y는 fx. 다음 그래프가 있고요. 아이고 이 비율이 안 맞는데 봐주시고요. 미안하다. 본인들 조금만 더 잘 그려주세요. 그 다음 여기 아 이거 왜 이래. 문 닫아야겠다. 그 멀티가 잘 안 돼서 다른 소리가 들리면 잘 안 돼요. 미안합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y는 fx랑 y는 gx가 있어. 우리가 여기에서 y는 f 합성 gx 그래프를 그리는 게 최종 목적지야. 요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어야지 합성이 완성돼. 합성이 완성되려고 하면 그래프까지 작성이 목적이야. 근데 다 같이 처음 하는 거 맞으니까 y는 f.gx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이전에 일단 기초 연산법으로 첫 번째 식 작성으로 먼저 풀 거야. 식 작성. 근데 얘는 비추천 방법이에요. 비추천. 이걸로 풀 수 있는 게 이렇게 쉬운 예제. 이거 그냥 필수 예제 문제예요. 필수 예제 문제. 이 난이도에서밖에 안 먹혀. 근데 왜 안 해야 되는지 좀 이따 이거 다음 예제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식 작성은 어떻게 하냐? 일단 fx식부터 작성할 건데 이 식은 요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을 수가 없지. 너네 알아? 이렇게 꺾은 거? 없어서 끊어줘야 돼. 아는 걸로. 하나, 그 다음 둘. 이렇게로 끊어줄 거야. 자, 그때 y는 fx에 대한 식을 작성할 거야. fx라는 식은요. 왼쪽 식은 뭐 어때? 2x죠. 기울기 2잖아. 오케이? 그 다음 원점 지나가요. 2x.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상수함수 2다. 라고 써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면 돼. 뭐 써줘야 돼? 함수는 정의역을 반드시 써준다. 정의역의 범위가 0에서부터 x값이 1까지. 나 다 갖다 붙일 거예요. 연속이어서 1에서부터 x값이 2까지 이렇게 써줄 거야. 갖다 써줄 거야. 둘 다. 오케이? 근데 서술형 작성하실 때 하나 지워주시면 돼요. 그냥. 알겠어? 1을 두 번 중복해서 표기하면 안 되니까 서술형 쓸 때 본인들 그냥 연산할 때 문제가 없어. 연속이어서 같은 값이야. 1에 대해서. 자, 그래서 표시 난 이렇게 할 거고 문제에서 주어지면 문제에 주어진 거 맞춰서 할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gx 식을 적을 거야. gx라는 식은요. 기울기가 몇이니? 아, gx 그냥 하나네. gx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y절편 2지. 오케이? 얘 그냥 요 식이에요. 오케이? 그랬을 때 y는 f.gx를 연산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 gx 요거니까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f-x 플러스 2로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다음 식을 대입의 관점으로 대입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대입 걸어준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적는 거야. 근데 모든 x 자리에 대입을 해줘야 되니까 중요한 부분은 요 부분까지도 대입해줘야 되는 거야. 정의역 저대로 끌고 가는 거 아니야. x값 다 바꿔줘야 돼. 저걸로. 자, 그래서 우리가 범위 적어주시면 얘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x 플러스 2 요 값이 1 사이다 라고 적는 게 첫 번째인데 이때 이렇게 적으면요. 정의역 표기가 된 거야? 아니죠. 얘 정의역으로 돌려줘야 돼.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체크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모두 마이너스 2를 빼줄 거고 마이너스를 다 없애주면 1에서부터 x값이 2 사이다 라고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부등식 연산. 마이너스 2씩 다 뺐어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양변 다 곱해주면 1에서부터 2.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정의역 표기를 해줘야 돼. 반드시. 요걸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다음 정의역이 요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식에 대해서 두 번째 요 범위에 대해서 2에다가 요거 밀어 넣을 거야.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그냥 2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x는 여기 있는 거지. 여기는 x가 있으니까 줬다 대입해주면 우리가 1에서부터 x값 범위가 요걸로 바뀐다. 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값이 바뀐다. 그럼 2를 다 빼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0이고요. 마이너스 치우면 0에서부터 x값 범위가 1 사이네 라고 정의역이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답 나온다 라고 하는 거야. 그릴게요. y, x 이렇게요. 그때 x 값이 0에서부터 1까지는 1에 0에서부터 1까지는 값이 2야. 2. 그 다음 1에서부터 2까지는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지. 얘는 1차 함수니까 직선이니까 우리가 양 끝점이 중요한 거야. 얘가 1 대입하시면 몇이 나와? 2가 나오죠. 연속이네. 그 다음 맨 끝점 2 대입하시면요. 4 빼기 4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지점이 우리가 몇인지 2 이렇게 적어주기만 하면 그래프 완성이다. 오케이? 살짝 많이 못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진 거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게 기초식 작성이야. 이걸로 안 할 거고요. 다음 예제부터 이걸로 할 수가 없어. 다음 거부터 문제 풀 때 이걸로 안 해줄 거야. 내가 이 A 네 개짜리 잘 안 낼 것 같아요. 요 정도에서 일단 서술형 주는 문제나 공부 똑바로 했는지 체크하는 정도에서 멈출 것 같은데 3개짜리 정도까지 한번 해줄 거야. 그래서 시험 대비하면서 여기 들어갈 때 해주긴 해줄 거야. 혹시 서술형 쓸까 봐. 자, 그 다음요. 됐을까요? 적었어요? 당연히 적었어? 네. 줄게요. 그래서 두 번째 매개 변수 방식으로 할 건데요. 저기까지 적네. 그 유튜브 찾아보시는 분들 N축 막 이런 거 써있거든? 여기 그리는 방법 잘 모르겠고요. 똑같은 방법이래요. 매개 변수 방식. 이걸로 풀었을 때 틀린 적이 없으니까 절대 안 틀려요. 반드시 맞출 거야. 그래프를 제일 빨리 그리는 방법이야. 매개체란 단어 알아요? 매개체. 뭐 어디 정보 시간 이런 때 나오잖아. 인터넷이 뭐 정보의 매개체다 막 이러면서 시작되지 않나 보통? 이제 그 매개 단어가 맞고요. 그래서 연결하는 연결 변수 찾는 거야. 그래서 연결 변수를 치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접근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방식인데 어떻게 할 건지 옆에다가 설명 살짝 해드릴게요. 자, 여기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요 함수를 속함수, 요걸 겉함수라 불러요. 근데 속에 안에 있는 저 gx를 우리가 함수 형태에 맞춰서 t는 gx다 라고 이렇게 식을 작성 하나 하는 거야. 저걸 t로 치환할 거야. 1번 gx를 t로 치환한 거야. 치환 방식이란 거야. 지금 치환 방식이라 기억해야 돼요. t로 치환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요걸 t로 치환했으니까 두 번째 식이 나와. 우리가 y는 ft라고 두 번째 치환된 식이 나와. 오케이? 두 가지 식 상태인 거예요. 식이. 지금 이때 얘네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접근하면 되냐면 지금 여기 y는 gx 있고요. 왼쪽은 y는 fx 있잖아. 그때 얘가 어느 식이랑 똑같이 생겼어? 왼쪽? 이건 아니겠죠. 함수가 다른데 여기겠죠. 그럼 어떤 값을 t로 치환해주면 돼? y 값을 t로 바꿔주면 돼. 그럼 이걸 바꾸겠다는 게 축을 바꿔주겠다는 거야. y축을 t축으로 이름을 바꿔주겠다는 거야. t랑 x에 대한 관계로. 알겠어? 기준 문자를 바꿔준 거야. 그럼 축을 바꿔준 거야. 알겠어? 그때 옆에 y는 ft 써 있어. y는 ft. 그럼 어디 자리가 t로 바뀌는 거야? 어디 자리? x 자리. 그래서 x 자리가 t축으로 바뀌는 거예요. x축이 t축. 오케이? 이게 1단계야. 축을 바꿔준다. 얘 축만 바꿔주면 돼요. 1단계가 축을 바꿔준다. 축 바꿔주기. 바꿔. 축 이름 바꿔요. 자, 그러고 하는 방식 이제 설명하고 시작할게요. 자, 매개 변수 방식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x축과 y축에 대한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이니까 x값의 변화에 따라 삼각형 할게요. 그냥 변화야. 변화에 따라 우리가 t값이 t의 변화가 얼마나 변하는지 찾고 그걸 통해서 y의 변화량을 찾는 거야.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변화로 바꿔서 쓰시면 돼요. 나중에 어차피 변화 저걸로 쓴다. 델타인데 자 그냥 변화 내가 쓸게요. 하나만 쓸게요. x값의 변화에 따라 y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찾고 y값이 다시 한 번만 다시 할게요. x값의 변화에 따라 t값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찾고 t값의 변화에 따라 y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찾아서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연결 변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요거를 껴가지고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볼게요. 자 그래서 x값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거 맞고요. 함수함과 x값이 정의역이야. 걔를 통해서 정의되는 거야. x 자 요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x축이 어디니? 여기가 x축이죠. 축 남아있는 거 x축 얘야. 오케이? 그때 x값은 나랑 약속 이거 하나 내줘야 돼. 그래프 그리려면 너네 그 청개구리처럼 2에서 0으로 간다 이렇게 하지만 않으면 돼요. 0에서부터 2로 올라간다. 알겠어? 0을 기준으로 2로 커진다. x는 커지는 기준으로 해주세요.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안 그럼 헷갈려 그리다가. 반대로 하면 그려져. 정확히 일치하게 하면. 근데 키워주세요 그냥. 그 다음 두 번째 연결 변수 t에 대한 값의 범위를 찾을 거야. 우리가 x값이 0에서부터 2까지 늘어나요. 그때 t값이 어떻게 가는지 봐줘야 돼. 요 그래프를 따라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거지. 그럼 우리가 축을 읽으면 돼요. 처음 값 몇이야? 2죠. 그 다음 마지막 값 0이죠. 그래서 2에서 0으로 가진다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x값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 t값이 2에서부터 0으로 바뀌었네 까지 찾은 거야. 이제 최종적으로 y값의 변화를 찾기 위해서 t랑 y가 연계되어 있는 그래프를 봐주시면 되는 거야. 그때 t값이 2에서부터 0으로 가요. t값이 2에서부터 0으로 가. 축 읽어. t값이 2에서부터 0으로 가요. 지금 여기가 핵심이야 재우야. 여기 해야 돼. 요거 해야 돼. 요거 값 안 쓸 거야. t값이 2에서부터 0으로 갈 거야. 그럼 그대로 그래프 그릴 거야. 2에서부터 0으로 그래프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이거 방향 맞춰서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자 다시 볼게요. t값이 2에서부터 0으로 떨어져. 그 그래프에 맞춰서 여기가 1번 그 다음 여기 2번 그 다음 여기 3번 이렇게 마무리 되고 있는 그래프야. 그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대로 그래프를 어디를 살려? 얘랑 얘를 살려서 그림 그려주시면 되는 거야. 사이에 있는 t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x축하고요. 그 다음 여기 y축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x값이 0에서부터 2까지 간대. 여기까지 요 그래프를 그대로 작성해주세요. 라고 그림부터 그려. 똑같이 나왔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완전히 적기 위해서는 하나씩 다 적는 게 필요해. 여기 y값을 읽어주면 된다. y값이 2야. 그래프 요따 2, 기. 그 다음 요때 x값 찾아야 돼. 요게 y값이 언제예요? 요게 y값이 언제야? y값이 2죠? y값이 2. 요거 찾는 거잖아. 여기 찾는 거 맞죠? 여기. 그때 t값 몇이야? 1이죠. t값이 1인 거야. 그럼 t값이 1일 때, t값이 1일 때, t값이 1일 때. 그때 x값 몇이야? 1이죠. 요따 1 적어주시면 된다. 이렇게요. 요걸로 그려야지 빨라요. 오늘 그래프 한 3, 4개 껴있어서 계속 보여줄 거고요. 일단 요거 작성 좀 해주세요. 요걸로 체화해가지고 풀어야지 빨라. 그래야지 시간 내에 풀어요. 하나 예시가 기억이 안 나네. 아이 뭐 머리가 왜 이러지? 지금 내가 예제하는 거가 조금 이따 문제보단 쉬워요. 그래서 해놔야 돼. 조금 이따가 더 어려워요.
맞게 그렸나? 맞게 그렸네. 오케이. 얘들아, 그래서 지금 요것도 합성할 거야. 저 아래에 있는 저 그래프 그릴 거야. FGX 말고 GFX 그릴 거야. 요거 이해돼요? 성민아, 너 이거 괜찮아? 알아들었어? 재우야, 너 어디부터 피곤했어? 들었어? 이해돼? 저거 이해하면 돼. 제가 더 좋아. 알겠어? 얘들아, 저거 할게요. 그냥 두 번째 방식으로만 할 거예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 돼. 이유 자체 설명해 드리면요. 지금 얘는 fx한 게 두 개의 식이야. gx는요. 한 개씩, 두 개씩, 세 개씩이지. 걷다가 저기 두 개씩을 모두 합성시켜야 되니까 6번 연산이야. 얘가 연산 방식이 6개야. 알겠어? 속 안에 넣어서 대입을 6번 걸어야 돼. 그러면 x부터 정의역부터 다 끊어서 난장판 계산으로 12번 해야 돼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안 가겠다.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한다? 여기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요 자리를, 속함수 자리를 t로 치환한다. 그래서 fx는 t라 적어도 되는데 함수 형태 맞춰서 t는 fx라 적을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요 식에 대해서 옆에 y는 gt다 라고 두 번째 쓸게요. y는 gt. 그때 어떻게 한다? x값하고 우리 y값 그 중에서 바꾼 값을 축을 바꿔주라고. 자, fx한 식이 여기 있죠? 그때 y축이 t축으로 바뀌었으니까 t축으로 축 바꿔 걸어주세요. 1번. 그다음 y는 gt니까 y는 놔두고 t값이 x값 대신에 t값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표기만, 축 표기만 정확히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게 1단계야. 오케이? 그래서 1단계가 쟤야. 축부터 바꾼다. 그 다음 이제 옆에 조사한 게 2단계야. 그때 x값이 어떻게 바뀐다? 그 다음 t값이 어떻게 바뀐다? 그때 y값이 어떻게 바뀐다? 그것만 똑같이 해주면 돼. 자, x값 있는 거 그래프 보시는 거예요. x값 있는 그래프 얘죠. x값이 우리가 잘 봐. 여기 잘 나눠야 돼. 0에서부터 2까지 갈 때가 그래프 하나야.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그래프가 다른 범위죠. 그러면 이건 끊어줘야 되는 거야. 아까는 안 끊겼기 때문에 그래프를 안 끊었어. 그래서 x값 범위를 끊어줘야 돼. 첫 번째 그래프가 들어가는 범위는 0에서부터 2까지야. 그 다음 두 번째 범위가 들어가는 그래프가 2에서부터 4까지야. 그래프 이렇게 범위 끊어줘야 돼. 두 식으로 갈리니까 당연히 나눠서 표현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 t값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적어줄게요. 자, x값이 0에서부터 2까지 가요. 0에서부터 2까지 가. t값은요. 4에서부터 0까지 가지. 쭉 떨어진다는 거야. 4에서부터 0까지 간다. 이대로 적어주는 거야. 이게 2단계. 요거 첫째 줄 할 거야 먼저. 자, 그때 t값이 4에서부터 0까지 간대 라고 써 있으니까 4에서부터 0까지 쭉 떨어진대. 그럼요. 그래프가 1, 2, 3, 4 해서 그려진다는 거야. 1, 2, 3, 4 요대로 그리는 거야. 시작점 똑같이 하는 거야. 알겠어? 여기가 t가 4일 때 시작점이잖아. 범위가 요렇게 간다는 거야. 너네 방향성 내가 원의 방정 짚을 때 그 최단거리 할 때 방향성 중요하다 했잖아. 그 방향인 거야. 방향 있게 잡아야 된다고. 얘가 뭔지 얘가 뭔지. t가 4에 대응되는 y값은 0이에요. t가 여기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요. 라고 하고 있는 거라고. 방향 요 방향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저대로 그린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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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려준 거예요. 저거 1, 2, 3, 4 그대로. 그 다음 두 번째. t값이 2에서부터 4까지 늘어날 때 t값이 2에서부터 다시 x값이 2에서부터 4까지 늘어날 때 t값은요. 0에서부터 4까지 쭉 올라가. 그래서 0에서부터 4까지 올라가는구나 해주시면 되고요. 그 표현 보라색으로 할게요. 이번엔 t값이 0에서부터 4까지 올라간대. 늘어났어요. 그럼 그 방향에 맞춰서 1, 2, 3, 4 표기하면 되는 거야. 1, 2, 3, 4. 그래서 1, 2, 3, 3이네? 미안. 4까지 있는 줄. 잠깐. 1, 2, 3, 4.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를 우리 좌표 평면에다 그림 그려주시면 된다. X축, Y축. 여기에다가 X값이 어디서부터 어디? 0에서부터 2까지는 그림, 요 그림을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2에서부터 4까지는 저 오른쪽 그림을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그릴게요. 이렇게랑요. 요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가 4로 하자. 이렇게요. 그림 끝인데 우리 어떻게 해달라고? Y값 표현 정확히 잡아달라고. 우리가 그래프 모양을 잡았을 때 모양 똑같은 게 객관식 보기에 두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값이 4인 거 체크해 주시고요. 4. 그 다음 여기도 4. 그 다음 여기 Y값이 2죠. 그래서 2.
이렇게요. 2. 그대로 잡아주시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x값 표현도 다 해줄 거야. 우리 요 값이요. 요 값이 언제니? 라고 언제니? 이거 다 찾을 거야. 자, 우리가 y값이 4야. y값이 4야. y값이 4인 거야. y값이 4일 때 우리 x값이 t값이 몇이에요? t값이 2죠. t값이 2야. 축 읽는 거야 지금. 그때 t값이 2일 때 찾을 거야. t값이 2일 때 우리 그래프 이거 모양 어디 쪽이야? 요 모양이잖아. 알겠어? 요 모양이잖아. 그래서 t값이 2일 때 찾을 건데 그 중에 노란색의 범위 맞춰서 여기 값 찾아라는 거야. 그게 x값이 1이 된다. 저게 직선이니까 절반. 그래서 요 값이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1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요 값 찾을 거예요. 요 값은요. 우리가 어떻게 돼? 얘가 범위가 어디야? 여기죠. 여기에요. 요 값이 나타내는 값은 t값이 1인 거야. 그럼 t값이 1인데 우리가 왼쪽 값 범위니까 1인 거 여기 닿는 요 지점 찾아낸 거야. 그럼 몇이에요? 몇 분의 1? 몇 등분 했니? 4등분 했지. 그래서 4분의 몇이야? 4분의 6? 2분의 3이네요. 2분의 3. 이렇게 기입해 주는 거야. 이거 숫자 갖고 하나씩 꼬아. 알겠어? 저 비율 찾아야 돼요. 직선이니까 비율 관계지 완전히. 비율 뚝뚝뚝 끊긴 거잖아. x값이 1 늘어나면 y값이 똑같이 이제 그 비율 맞춰서 늘어나는 거니까. 직선이니까. 여긴 관계 똑같겠네. 여기 2분의 1이니까 우리 둘이 대칭 관계죠 지금. 그래서 몇이야? 2분의 5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가 3이 되겠다. 4 이렇게 되겠다. 자, 저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요 지점도 본인이 할 때는 좀 찾아보시는 게 제일 도움된다. 그럼 안 틀린다. 이렇게 돼요. 적어주세요. 물 좀 갖고 올게요. 이해돼? 알겠어요? 쉬워 알아들었어? 열심히 썼어? 왜 이렇게 졸려? 이해되세요? 이거 해야지 그래프가 빨리빨리 나온다. 자,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내용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여기 뭐 해석 요 부분은 문제 풀면서 갈게요. 250번부터 갈 거야. 250번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 251번 하나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냥 오늘 거 크게 안 어려워요. 그냥 그래프 잘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어렵다. 좀 이따 5분은 쉴게요. 다들 너무 피곤해 보여서 5분은 쉴 거고요. 그래도 265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빨리빨리 풀어볼게요. 그리고 승용아, 단영이랑 시험이 제일 빨라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 7시에 남아가지고 7시부터 8시 반까지 시험 대비 할 거야. 되니? 다음 주 수요일도 할 거고. 수요일날 어떻게 하기로 했어, 완전히? 내일 여쭤봐, 내일. 알겠지? 좀 이따 끝나구나. 이제 그래서 태광 시험이 좀 빨라가지고. 자, 볼게요. 하나. 첫 번째, 얘네가 지도트 F가 정의되도록 하래 라고 써 있어요. 그냥 지도트 F가 정의돼야 된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정의역이 1, 2, 3이래. 1차 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정의역 얘가 1, 2, 3 얘에 대해서 우리가 요 F라는 거 대응시켰더니 여기 대응되는 관계를 나는 공역 Y라고 할 건데 직접 대응시켜 줄 거야. 1이 어디다 대응돼? A 플러스 3에 대응돼요. 함수 F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시. 그 다음 두 번째 2란 건 어디다 대응돼?
얘는 2a 플러스 3 요따 대응. 세 번째 3은요 3a 플러스 3에 대응된다 라고 하셔야 되는 게 f 대응이고요. f 함수. 그다음 두 번째 정의역도 x라고 써 있잖아.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함수 모양만 바꿔서 표현해주면 돼. 표현만 해주면 돼요. 그때 1, 2, 3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얘가 z값이 1 대입하시면 몇이야? 3이 나오고요. 2 대입하면 4가 나오고 3 대입하면 5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직접 대응이야. 하나씩. 그때 문제에서 해달라고 하고 있는 건 G도트 F에 대한 대응이야. 요거가 정의되래. 정의. 그러면 순서상 우리가 어느 것부터 연산된다? 여기 뒤에 X 쓰는 거다 보니까 얘가 1번, 얘가 2번이었죠. 오케이? 그때 요 F의 대응이 G의 대응으로 연산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왼쪽에 걸린 치역값이 얘랑 얘인데 얘네가 얘의 부분집합 안에 포함돼야 된다는 거야. 집합관계상.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네가 1, 2, 3 안에 포함될 수 있는 A 값을 찾아주실래요? 라고 문제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내용 자체는 A 플러스 3, 2A 플러스 3, 3A 플러스 3 얘가 어디 안에? 저기 정의역 안에 반드시 부분집합이어야지 합성을 하든가 말든가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A 값이 뭐 마이너스 1 다른 거 적으면요 계산값이 뭐 2배, 3배 걸리니까 절대 하나 차이가 안 나니까 A 값은 0이 돼야 되겠다 라고 A 값 0일 때가 다 없어져서 중복 허용 안 되니까 3 하나만 된다. 그래서 부분집합이다. 이대로 가시면 되고요. 얘는 그냥 정의 그대로 풀었고 251번 이렇게 조건들 달려야지 이제 조금 쓸만한 문제가 되고요. 합성함수 정의를 써가지고 사이사이에 뭐가 껴져서 나와서 자 251번 갈게요. x에서 y로의 두 함수 f랑 g가 있는데 g도트 f가 정의되도록 하래. g도트 f 순서 1 헷갈리실 때 순서 1, 순서 2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f에 대해서 g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줄 거야. x에서 y로의 두 함수라고 써 있어. 대응관계가 x에서 y로 이렇게 갈 거래. x에서 y로 대응될 거야. 근데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요 범위값으로 표기하라고 하고 있잖아. 그때 다음 왼쪽 fx라는 2차 함수 자체는 2차 함수야. 2차 함수는 x값이 제일 적을 때 y값이 제일 작아? 가 아니죠. 최소값, 최대값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잖아. x값 범위가 나오면.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공역에 대해서 우리가 치역이 되는 값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을 찾아줘야지 시작점이 열린다. 그래서 fx식을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우리 표준 형태로 바꿔준다. x제곱 마이너스 4x 요게 플러스 4 줬고요. 옆에 마이너스 1 튀어나가니까 a 빼기 1 얘가 되겠죠. 그때 다음 식은 4분의 1 x 빼기 2의 값의 완전제곱 플러스 a 빼기 1인데 이때 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얘는 2의 값이 축이 되는데 가짜 x축 그릴게요. 가짜 x축. 그때 여기에서 x값이 2일 때 우리가 최소값을 가질 거고요. x값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야? 0에서부터 3까지니까 요만큼 한 칸, 요만큼 두 칸이니까 얘가 더 많이 올라가고 여기 적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값에 대해서 대응되게끔 b값을 잡아줄 수 있다. 다시 y값을 잡아줄 수 있다. 라고 시작점이 열리는 거야. 자, 그때 우리 여기 첫 번째 거, 요 노랑 점의 좌표는 2, a 빼기 1이고요. y값이 얘란 거지. 그 다음 요때 x에다 0을 대입해 주시면 어때? 0, 0 대입하니까 이거 0, a네. 그래서 요 fx, y값에 대한 범위를 적어주시면 얘는 반드시 a 빼기 1에서부터 a 사이에 존재해야만 한다 라고 써 있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러면? 얘는 뭐예요? 아 이거 fx라 적자 fx라고 헷갈리시니까. 얘는 뭐예요?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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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역이요. 얘는 치역. 직접 값 대응되는 거 찾은 거잖아. 얘는 공역이에요. x에서 y에 대해서 할 때. 그래서 치역이 공역 안에 포함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f 연산을 마무리해줘라 라고 할 때 a 빼기 1 요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기 1에서부터 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a 값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라고 하고 있어서 a 값의 범위는 여기에서부터 요 사이다가 첫 번째 연산 결과물이야. fx 연산했을 때 a 값 범위 나온 거야. a 값 범위가 2에서부터 4 사이다. 요대로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a 빼기 1에서부터 a까지라고 하고 있는 요 치역 있잖아. 요 치역 값이 그 두 번째 질환함수의 정의역 안에 포함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첫 번째라고 연산 써줄게요. 첫 번째. 우리가 뭐야? 이거 뭐 한 거예요? 못 썼어. 공역 안에 들어간다. 공역에 포함된다. 라고 첫 번째 연산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합성함수의 정의 쓸 거야. 두 번째 합성함수의 정의. 합성함수 정의 쓴다. 그러려고 하면은 첫 번째 F 연산이 첫 번째 순서니까 우리가 치역이 된 범위인 A 빼기 1에서부터 fx가 값이 A 사이잖아. 요거가 어디 안에 포함돼야 돼? 지금 요 치역의 범위 얘네만 중요한 거야. 얘네가 반드시 다시 얘의 정의역이 되고 있는 x값 범위 안에 들어가줘야지 합성함수가 정의된다고. 범위가 얘가 다시 대응될 거잖아. 저기에다가. 그래서 a 빼기 1 하고 a 값이 얘가 0값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 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범위가 나온 거야. 합성의 정의 어떻게 해요? 여기 안에 포함된다는 거야. 지금 같은 문자로 바꿔주시고 이걸 합성으로 처리해 주는 거잖아. 얘가 다시 정의역에 포함될 수 있게끔.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0에서부터 x값 범위가 3 사이 안에 들어가지게 a값 범위가 잡혀야지 합성이 가능하다. 뭔 말인지 아세요? 괜찮아요? 아까 바로 앞 문제랑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안에 포함돼야 된다고. 그러려면 a 빼기 1이란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안에 포함돼야 되니까 a란 값은 3 안에 포함돼야 된다. 두 개가 모두 성립해야 된다 라고 그리고 걸어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요 값 처리하시면요. a값 범위가 1에서부터 3 사이다가 되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a값은 몇이야? 2에서부터 3 사이가 된다. 따라서 a값의 정수값은 2랑 3이 되겠다. 이렇게 시작된다. 이고요. 그 다음 이제 b값 찾아주면 되겠죠. b값 찾는다. 자, 우리가 2분의 1 x 플러스 b 저거가 a 값이 2라고 찾아놨으니까 a 값이 2, 그 다음 a 값이 3이야. 그때 2분의 1 x 플러스 b 요거가 어디 안에 들어가? 여기 안에 허용이 돼야 되는 거지. 자, 잠깐만요. 내조로 오네. 거 순서쌍을 찾는 거니까 우리가 부정방정식 했을 때 정수 조건 쓸 때처럼 a 값이 2라는 게 나와 있어. 그럼 a 값이 2야를 통해서 식에다 대입 걸어주시면 돼요. a 값이 2일 때 fx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직접 작성해서 b 값이 저기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범위 찾아줄 건데 지금 찾아볼게요. a 값이 2예요. a 값이 2야. 그럼 다음 식은 fx식은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요. fx식은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지금까지 한 게 우리가 fx, gx가 합성이 될 수 있는 결과물까지 찾은 a야. 그러니까 합성은 당연히 돼. 그때 요 값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값은 몇이야? 써먹을 거. 요 값 몇이죠? a 값이 2니까 1이고요. 요 값이 2죠. 그래서 이 값이 2야. 그래서 우리가 얘 범위가 어때요? a 값이 여기에서부터 여기 사이에 fx 값이 걸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저 연산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 그때 얘가 다시 한번 gx에 대해서 대응되는 거니까 요 1값을 요따가 대입 걸어준 거지. 제가 다시 정의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따라서 2분의 1 플러스 b가 되고요. 이 값이 우리가 두 번째 이 값을 다시 대응시켜주면 값이 1 플러스 b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두 번째 합성 결과야. f.g죠. g.f, gfx. 얘가 이렇게 걸릴 거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저 공역 안에 포함돼야지 대응관계가 성립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 첫 번째 거, 요 값이 어디 범위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 얘가 어때야 돼? 얘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 안에 들어가는 비정수값 하나 찾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요거 이항해 주시면 b값은요. 값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요. 두 번째 이거 이항하시면 b값이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하고 있는 거네. 잠깐만요. 그때 정수지 1하고 2, 3 이렇게 되겠네.
일단 한 번만 쉬었다 할게요. 너무 많이 풀었다. 아까 너무 많이 떠들어서. 이거 여기서부터 잠깐만 있다 할게요. 미안해요. 여기서부터 5분만 쉬었다 하자. 내가 한 번에 쭉 못하네. 아이고, 미안하다. 여기
GX 함수 정의하시면 돼요. 아이고. 지금 그냥 GX로 넘어가 버렸는데 GX 함수 정의를 시작하고 문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 첫 번째, 내가 F는 지금 시작점으로 쓰려고 해가지고 저거 함수 정의를 하고 시작했는데 저기 안에 쏙 들어간다를 통해서 여기 안에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fx는 해준 거야. 근데 gx를 안 했어요. gx도 저기 안에서 정의가 돼야 돼, 반드시. 그 부분 쓰고 지금 요가까지만 이렇게만 잡아놓고 gx에 대해서 먼저 관점 가져갈게요. 세 번째, gx의 함수의 정의. 우리가 gx를 정의해줘야 돼. gx가 어떻게 저기 안에 여기 안에서 얘한테 대응되게끔 잡아줘라 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0을 넣었을 때 저건 증가함수니까 g0의 값은 값이 몇이에요? 2분의 1 없어지고요. 그냥 b만 남죠. b란 값이 되고요. 그 다음 3의 값을 대입해 주시면요. g3의 값은 2분의 3 플러스 b가 되겠죠. 이렇게 이 값이 저 안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양쪽 끝값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안에 포함될 수 있게끔 b는 1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분의 3 플러스 b는 몇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걸고 시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b값은요. 이항하시면 값이 2분의 8이니까 2분의 5까지만 되고 이때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제 a에다가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해서 여기에 겹치는 b의 부분만 체크해 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gx가 저 공역 안에 쏙 들어가는 치역값을 갖게끔 잡아줘야지 gx가 함수가 정의되는 거야. 그래서 요 범위일 때 gx가 정의된다. x에서 y에 대한 함수에 대한 정의다. 정의.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네 번째.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 저기에 대해서 a 값은 2를 대입해가지고 아까 a 값에 2를 대입했어요. a 값에 2를 대입하면 우리가 정의역으로 합성함수의 정의역으로 몇을 쓴다? 1에서부터 x 값이 2임을 다시 합성함수의 정의역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거가 어떻게 gx에 대해서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1값을 대입한다. 2분의 1 플러스 b. 2분의 1 플러스 b. 그 다음 요 값은 y라고 쓸게요. 그 다음 이 값을 대입해준다. 그럼 1 플러스 b. 요 값이 저기 공역 사이에 들어가줘야 된다. 얘가 4보다 작거나 같고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걸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랑 요거 모두 만족시키는 게 a가 2일 때 되는 b의 값의 범위인 거야. 그래서 요 값은요. b가 아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적었고요. 여기다 1 넘기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얘가 전제이기 때문에 b값이 될 수 있는 거는 1과 2밖에 안 된다. 라고 정수값 2개 나온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a 값이 3이다. a 값이 3이에요. 똑같이 적어주는 거예요. 줬다 대입해 주시면요. 2에서부터 x값이 몇이다? 3, 4이다 라고 했을 때 요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합성함수의 치역 찾는 거야. 치역 범위. 요 값은요. 2 대입하시면요. 2 대입하시면 1 플러스 b다. 이렇게 걸리고요. 그 다음 우리가 값이 3이니까 3 대입하시면 2분의 3 플러스 b다. 요거 했을 때 얘가 똑같이 보라색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한 b의 값 범위 찾아주시면 돼요. 이거 b의 범위는 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얘 값이 이항하시니까 몇이야? 몇이죠? 이항하면 2분의 8이죠. 2분의 5겠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도 전제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b값은 1과 2가 된다 라고 해서 순서상 2개씩 4개 가진다 라고 답이 4가 나온다. 이렇게 찾습니다. 요거 뒤에 거 이거 과정 거쳐줘야 돼. gx가 저기 안에서 정의된다 라고 써 있어서 정의되는 b의 값 범위를 찾아주고 문제 시작하셔야 돼요. 그 다음 252.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빠르게 해보자. 한 30초면 할 것 같다. f.gx예요. 그 다음 g.fx래. 아까 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면 돼요. g.fx야. gfx. g의 정의역 자리, x 자리에 요 식을 대입하라는 거니까 2x 플러스 1에 완전제곱 플러스 3이다. 요거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fgx. 요 값은요. 우리가 g의 x 자리에다가 요 식을 대입해달라는 거니까 꼭 괄호만 잘 치면 돼요. 괄호만 잘 치자. 이렇게요. 연산 안 할게요. 덧셈 안 할게. 완전제곱식 안 풀게. 그래서 둘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거다. 같지 않다. 같을 때가 특이한 거야. 자, 그 다음 거. 요거 하나씩 갈게요. 여기에서 알아먹어줘야 되는 거는 방금 거는 봐봐. 앞에 거랑 차이점을 하나 잡아줘야 돼. 너네가 어쨌든 수학 정답을 맞추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앞에 거는 문제에서 써 있어. g, f, x를 구해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x 문자를 기준으로 두시고 식을 작성하세요. 식 작성 문제잖아. 맞아?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요 값을 구해라 라고 써있지. 값을 구할 거래. 지금 여기에서 요거 합성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멀리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값을 찾아달라고 하고 있는 문제야. 값만 찾아달라고. 값을 찾으세요 인 거니까 f, 그 다음 g, 그 다음 h, 1 요대로 문제 하나씩 하나씩 합성 1 갖고 계속 걸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1 요건요. 대입하시면 몇이야? 1. 그래서 G1이니까 1 빼기 4니까 값이 F-3이 나오겠네. 그래서 요 값을 F-3 졌다 대입해 주니까 6 이렇게 되겠다. 값 찾으려 할 때 값 찾아야 돼요. 식 찾으면 엄청 멀리 가. 값 찾으려 했는데 못 찾겠을 때 시험 때 꼭 값으로만 가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H, F, G1 이렇게 된다. 그래서 G1 값 졌다 대입하시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3이죠. F-3이래. F-3 아까 찾았는데 6이네. H 6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래서 구해주시면 16 되겠다. 그래서 둘을 더해주세요. 22 이렇게. 그래서 알아먹어줘야 되는 건 값을 찾는지 식을 찾는지 구분하는 게 일단 1단계야. 문제 맞추는 거. 쉬운 거는 값과 식 갖고 구분해 놓는다 계속. 그 다음 거 갈게요. fx 저 식은요. x 더하기 3의 약수의 개수라고 써있고 하나는 1로 써있다. 함수가 저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x에서 x로 대응될 거라고 써있고요. 그때 자 하나씩 하나씩 값을 찾아 놓을게. 다음 식에서 자 f1 값 1은 몇이죠? 요 단어 요 단어 위죠. 그럼 위에다 넣으면 4의 약수의 개수 읽으란 거지. 4의 약수 3개. 그 다음 두 번째 f2 값은요 그냥 1 쓰래. 그 다음 f3 값은요 6의 약수 개수니까 1, 2, 3, 6 해가지고 4개. 숫자가 더 크면은 소인수분해 하는 게 낫겠죠. F4 값은요 줬다 대입하니까 1, 7 소수죠. 2개 이렇게 되겠다. 하나씩 하나씩 써달라가 시작점이고요. 그 다음 F.G랑요 G.F 연산이 딱 맞아 떨어진다 라고 써있고요. G1의 값이 4다 라고 써있어. 하나 키워드를 줬어. F.G래. F.G 이 값은요 G.F라고 이거 하나 알려줬는데 한 가지 더 알려줬네. G1의 값이 4라고. 너네가 요걸 힌트로 우리가 값을 맞춰줄 거야. 양변에 정의역 1을 선택해준다. 문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씩 계산해주면 되겠다. FG1이야. FG1은요 값이 몇이야? 4죠. F4의 값하고 뭐가 똑같다? GF1의 값이랑 똑같다. GF1? F1은 몇이에요? 3이죠. 그래서 G3의 값을 찾아버렸다. F4의 값 찾아놨으니까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F3은 2. 이게 약간 톱니바퀴 같아요. 맞물리잖아 지금. 맞물리는 거 찾는 거야. 근데 문제 조건 시작점은 보통 잡아줘. 90% 이상 잡아주니까 그거 갖고 시작할 거고요. 우리 G3 값을 알았어. 근데 문제에서 풀려고 하니까 이거 G3인데 나는 여기에서 한번 체크했을 것 같아. 그래서 G2 요 값하고요. G4의 값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니까 더 찾아야겠네. 덜 찾았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다 찾으란 거네. 하나씩 하나씩 더 간다. 양변에다가 3의 값을 걸어준다. 하나 찾은 거 쓰자. 그 다음 G.F 여기다가 3가 한 번 더 가자. 그럼요. F3의 값이 4다. 4 바꿔주시고요. G4값 나오겠네. 그럼 G3의 값은요. 요거 2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F2의 값이랑 G4의 값이 일치하니까 이 값은 1이다. 라고 해서 G4의 값이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 여기까지 찾았으니까 하나 더 맞물리겠죠. 그래서 양면 똑같이 F.G 요거에다가 값을 몇을 걸어 4를 찾았으니까 4를 찾아준다. 4를 찾는다. 그래서 G4의 값이 1이고요. 1. 그 다음 F4의 값은요. F4의 값은 2 써준다. 그래서 우리가 G2의 값은 F1의 값하고 같기 때문에 값이 3이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3 더하기 1 값이 4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다. 시작점 잡는 게 중요해요. 그냥 연산 맞춰줘야 돼. 저거 두 가지가 힌트고요. 정의역 1을 쓰겠다. 라고 접근해야 된다. 자, 255번. 합성함수 그래프까지 가야 돼서 주말에 역함수 끝내야 되거든요. 반드시. 조금만 빨리 할게요. 자, 첫 번째 x가 유리수면요. f.fx는 1이다 라고 써있어요. f.fx, fx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 걸어주세요 라고 써있어. 근데
다른 건 잘 모르겠어. x가 유리수래. 첫 번째 유리수래. 그럼 유리수 f에다 걸면은 유리수는 몇이 나와? 루트 2가 나온다는 거지. 반드시 함수값으로 루트 2를 갖는다 라고 써있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f 루트 2라 써있는데 루트 2는 무리수니까 값이 1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억번 구분시켜준 거네. 이렇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너네 니은번 명제를 했잖아. 우리 모든 써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체크해 주는 게 좋다 했어요? 모든과 어떤? 대우? 모든 대우 안 했는데 반례 하나 있는지 체크해 주는데 특이값 설정을 잘 해줘야 돼. 반례 하나 체크해 주는 거야. 모든이니까 한 번만 깨지면 그냥 끝이에요. 모든은 그렇게 하고요. 어떤은요? 어떤은? 어떤 반례로 딱 하나 되는 거 그냥 하나 찾는 예로 하나 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어떤은 딱 한 번만 돼도 참이잖아.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걸로 맞춰 푼다. 자, 명제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곱하기 fx의 곱은 1이다 라고 써있는데 잘 생각이 안 들어서 그냥 x가 유리수라고 하나 해볼게. 얘가 유리수예요. 유리수. 자, fx 얘가 유리수 넣었으니까 값이 루트 2겠죠? 이 값이 1이냐 라고 써있는 거고요. 내가 무리수 넣어볼게. f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 넣으면요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있는 거지. 그럼 무리수랑 1 곱하면 무리수니까 몇 나와요? 1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지금 얘는 되겠네. 근데 너네가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는지를 확인을 한 적이 있어야지 문제가 잘 풀려요. 유리수 연산은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야. 얘는 유리수가 맞아요. u 빼기 u는요 유리수가 맞아요. 근데 u 곱하기 유리수는요 유리수가 맞아요. 유리수 나누기 유리수는 유리수가 맞아요. 뒤에 거가 분모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돼요. 근데 요거 무리수 연산하면 센 애도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무리수 연산은 차이가 있어요. 무리수 연산은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가 값이 무리수냐? 루트 2 빼기 루트 2가 무리수냐? 라고 하고 있는 거여서 무리수 연산은 닫혀있지가 않아요. 뭔 말인지 알아? 이거 무리수 연산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야. 여기 마이너스 붙어있을 수 있잖아. 둘이 연산했을 때 빵 나올 수 있다고. 합연산 안 닫혀있어요. 무리수 연산은 안 닫혀있다. 그러니까 범위가 안 닫혀있다고. 범위가 거기 안에 제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리수 빼기 무리수야. 이건 당연히 방금 예시 루트 2 똑같은 거 하니까 이거 유리수 돌아가지. 이거 무리수, 이것도 아니라고. 이거 알고 있어야지 문제가 풀리는 문제고요.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얘도 안 되겠지. 0 넣으면 그냥 유리수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0을 만들거나 0을 대입하거나 하면은 다 깨져.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안 닫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앞에 거 유리수 곱하기 루트 2라 했을 때 얘가 유리수 값이 0이면은 요 자리가 0이 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 과정 정도를 0에 대한 특수성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0의 값일 때는 얘가 아니고 얘는 루트 2가 돼야 되겠네. 얘는 루트 2. 이렇게 써줘야 된다. 그래서 반례 하나 찾았다 라고 하는 거야. 모든에서 반례 딱 하나. 특이한 값이 0이니까 0에 대한 관점을 키워주면 좋고요. 유리수, 무리수 갈랐을 때 우리가 해결법이 0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fx, 디귿번. 자, fx1은 하고요. fx2가 값이 다르다라고 써있으니까 x1은 하나가 유리수라고 내가 가정할 거고 그 다음 x2는 무리수라고 가정할게요. 그때 fx1 더하기 x2니까 유리수랑 무리수가 합쳤대. 이건 합이야. 유리수랑 무리수의 합이야. 이건 뭐야?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얘는 무리수겠죠? 얘 무리수 못 없애. 그래가지고 이 값은 뭐야? 무리수니까 무리수일 때 몇이다? 1이다 라고 써있는 거네. 이렇게 디귿번 동그라미. 그래서 이거 유리수 연산하고 무리수 연산 알고 있어야 돼. 사이사이 개념 껴서 나오니까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지? 256번 할게요. 자, 볼게요. 실수전체 집합 R에서 R로 서로 다른 두 함수래. 그러고 저기 A 값은 0이 아니라 써있으니까 1차 함수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 gx 값이 2x 빼기 1인데 f.g랑요 g.f가 성립한다. 이때 y는 fx 그래프는 항상 점 p, q를 지난다 라고 써있는데 항상 지나가는 정점 찾을 거니까 우리가 왼쪽 식에서 성립하는 식을 다시 한번 대입해가지고
어떤 값에 관계없이 이런 형태로 나오겠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정점 문제죠. 이거 정점. 항상 지나가는 정점 찾는 문제.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왼쪽 연산을 받쳐주는 요 내용이 있으니까 요대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양쪽 정의역 걸어주세요. 이렇게요. 식이 두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연산할 수 있잖아. 그리고 요건 지금 뭐 찾으래요? 값 찾으래? 관계 찾으래지. 그래서 식관계 찾으라는 거야. 자, 그래서 왼쪽 식에다가 값을 대입해 줄 거야. 그럼 식을 한 번에 써주면 2x 빼기 1이 여기다 들어가는 거예요. 2ax, 그 다음 옆에다가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b. 얘가 왼쪽 식이고요. 연산해 주시면 돼요. 너무 빠른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요 식에다가 요렇게 여기 요 식에다 대입했지. 이번에 오른쪽 식은요, 얘를 요다가 대입해 주는 거야. 그럼 식이 2ax 플러스 2b 빼기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앞에 개수값은 상관없는데 너네 이 좌변식하고 우변식이 같다라는 관계성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항등식이지. 좌변식과 우변식이 같은 거니까 반드시 항등식. 그 상태에서 요 자리랑 요 자리 값이 똑같다. 상수항이. 앞에 자리는 똑같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요 값은요, 값이 2b 빼기 1하고 값이 일치한다. 이항하시면 돼요. a 빼기 b 값은 값이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게요. 이항에서 계산해 준 거예요. 자, 그때 문제가 다시 y는 fx의 그래프는 항상 지나가는 점을 보라고 하니까 이때 y는 ax 플러스 b가 항상 지나가는 점을 볼 건데 기울기를 안 건드리는 게 나아요. 기울기 건들지 마. 상수항을 건드려. x 앞에 개수 건들지 마요. 알겠어? 변수 껴있는 개수니까. 자, 상수항. 이거 상수죠. 그냥 고정 숫자니까 얘를 건드리는 게 낫다. 항상. 자, 그래서 이항하실게요. b는요, 값이 a 빼기 1이다 라고 해서 여기 a 빼기 1을 값을 대입해 줄 거고요. 이때 a 값에 관계없이 a 값을 못 찾았으니까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정점 찾아주세요 라고 써 있으니까 이 점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요 좌표 찾았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네. 저기서 이항하면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몰라, 맞겠지. 어디요? 저 노란색 여기요. b는 맨 위에 여기요? 한 칸 안에 여기? b. 아이고, 여기 계산 틀렸네. 미안해요. 빨리 다시 해줄게요. 아, 이거 a 플러스 b는 1이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b 값은요 1 빼기 a래요. 1 빼기 a. 고맙다 시우야. 자, a 값으로 묶어주세요. 계산 종종 틀립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다가 우리가 값이 가져가는 게 플러스 1 빼기 y네. 그래서 값이 1,1이네. 1,1이요. 바꿔주세요. 미안합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 257번. 지금 그래서 문제가 다른 거 중요한 것보다 257번 얘 중요하고요. 얘 중요합니다. 자, 문제 두 가지 풀 거야. 1번 hx 풀 때 hx 구하기. 두 번째 h3 구하기. hx를 구하라는 문제면요,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hx 자체를 구하는 거니까 hx 덩어리를 찾기만 하면 돼. 그래서 hx를 손을 아예 보질 말라는 거야. 그냥 정의역으로 hx란 게 fx에다가 대입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다음 좌변식은 2hx 플러스 1 얘가 되고요. 우변식 x제곱 플러스 6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hx는 우리가 1을 이항하시고 2로 나눠주니까 얘는 2분의 1 x제곱 옆에 플러스 2분의 5가 되겠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식을 찾으라 했을 때 그냥 정의역 자체로 대입해가지고 정리만 해주면 돼요. 문제가 hx 나올 때 있고 h3 나올 때 있고 저렇게 값을 찾을지 식을 찾을지 자꾸 물어본다. 자, 그때 h3 값 구할 거야. h3 값이니까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문제에 맞춰서 풀면 요 값은 몇이야? g 얘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양변 정의역 3을 같이 걸어주는 거야. 좌변식과 우변식이 같다고 만족한대잖아. 3, 3 이렇게요. 오케이? 그럼 G3은 몇이야? 대입하시면 15 이렇게 된 거야. 그럼 FH3의 값이 15다 라고 하고 있는 건데 우리 H3 값을 그냥 K로 치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함수에다가 k 값을 대입해 주시면 2k 플러스 1은 값이 15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k 값은요 값이 7이다. 따라서 k 값은 7이었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값을 풀 때랑 식을 풀 때랑 구분해야 돼. 문제 어려울수록 식으로 푸시면 끝장나게 오래 걸려요. 아시겠죠? 구분 가야 돼. 자, 258번. 식이 보기 불편하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fx랑 1차 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에 만족시킨다 라고 써있어요. 가번 조건 읽히면 문제 바로 풀리겠다. 가번 조건 우리가 읽히면 문제 풀려요. 자, 가번 조건 요 도트로 보시면은 잘 안 보이니까 관계성을 보기 위해서 요렇게로 바꿔주신다. 가번식. 이 식을 4gx의 값의 제곱 마이너스 g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 있는 거지. 근데 이때 한 단계 거쳐주시면 아까 매개 변수처럼 우리가 요 값을 t로만 놔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럼 ft라는 식은요. 그럼 얘는 기준 문자를 t로 바꾼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그때 이걸 다시 한번 x로 돌려주시면 fx식은 다음 2차 함수가 된다 라고 관계성 기준을 x로 다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한 방에 저기 노란색 식으로 가주는 게 제일 처리가 쉽겠다. 근데 사이에 저 t 해주시고 가세요. 우리 한 달 뒤에 기억이 나야지 오래 가니까 저기 찾을 때 t로 연산 다 해줄 거야. 내일까지. 자, 저렇게 잡아준다. 그래서 fx식을 찾은 상태고요. 이제 문제에서 g.fx랑 f.gx가 똑같다라고 써있는데 다음 gx가 1차 함수라 나와있기 때문에 나는 gx식을 작성해 놓을래. gx식을 그냥 ax 플러스 b라고 하자. ax 플러스 b, a, b 안 썼으니까. 지금 이걸로 접근할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g.fx는 gfx 요거 하란 거잖아. 그럼 여기 x 자리에다 얘를 그대로 꽂아달라. 그럼 4x, 4ax 제곱 꽂을게요 한 방에. 그 다음 마이너스 ax,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얘가 좌변식이고요. 그 다음 요 식하고 뭐가 똑같대? f.g랑 똑같대지. f.gx를 연산 열심히 해줘라. 연산 어떻게 해? 요거 갖다 대입이요. 그래서 4 옆에다 ax 플러스 b의 완전 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b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1 얘가 될 건데 다음 식은 둘이 같다니까 뭐가 중요해 지금? 무슨 관점이니?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이 같다. 항등식이에요. 계속 항등식이야. 식관계할 때 항등식이야. 그래서 항등식으로 문제 처리해 주시면 된다. 우변식 계산할게요. 4a 제곱 x 제곱 그 다음 옆에 플러스 8ab x 그 다음 옆에 4b 제곱 마이너스 ax 옆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얘가 되겠네. 아 지금 요 값하고요 요 값이 같다라고 쓸 거니까 4a 값하고 4a 제곱 값이 같다니까 4 치우고 정리해 주시면 a 빼기 1은 값이 0이다. 그래서 a 값은 몇이 된다? a는 1이 된다. 0은 안 된다며. a 값은 0이 안 되잖아. 1차 함수. 알겠어요? a는 0 안 된다. 1차 함수여서요. 그래서 두 번째 b값 어디 처리하면 좋죠? 상수항인가? 상수항이 낫겠다. 상수항 갈게요. 1차항이 낫나? 1차항 갈게요. 좌변식 여기 마이너스 1 좌변식 마이너스 1 여기 1차항 가시면 1 대입하니까 8b 그 다음 여기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이항하시면 b값은 0이네. b값 0 이렇게 나온다. b값 0 따라서 우리가 gx식은 x가 나오겠다. 이렇게 되겠다. 맞나 시호야? 고맙다. 아까 계산했어요? 잘했어요. 자, x 얘가 되고요. 다음 식 여기 써놨으니까 이제 f5랑 g5 값을 각각 대입해서 연산해줘라. 요따 5 대입하시면 되겠다. 값이 25, 100이고요. 마이너스 6이니까 값이 94가 되겠다. f5 값은 94. 그 다음 저기 5니까 다 합쳐서 99가 되겠다. 99 이렇게요. 아이고 다 왔다. 반드시 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애들아 조금 빨리 했는데 부족하거든. 262번까지는 어떻게 좀 해볼게요. 262번까지만 좀 도와주세요. 262번 여기까지 도와주세요. 자 해볼게요. 자 259번 갈게요. 259번 0에서부터 1까지 정의된 다음 함수라고 써있어요. 여기까지 한 거 맞지? 259번 자 요거 볼게요.
여기 표기법 읽어주세요. 여기 왼쪽 표기법. 표기법 읽어줘야 돼. 너네가 저게 F제곱이란 게 아니야. F 2번 합성, F 3번 합성, F 4번 합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하겠다라고 써있는데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n에다 1을 대입할 건데 그때 F 2번 합성은 진짜 F에다 1 넣어서 2번 합성이라 써있는 거고 F 3 이거는 n에다 값을 2을 넣는 건데 얘는 F 도트 F 제곱인데 F 제곱 값이 얘랑 일치하니까 대입해 주시면 F 도트 F 도트 F가 된다. 이렇게 3번 합성이라고 써있는 거야. 연산 자체가 이 자연수를 직접 대입해서 몇 번 합성인지 구분하세요 라고 써있는 거.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풀이 근거는 어디 쪽하고 똑같냐? 1학기 거 맨 앞에 있는 거 뭐랑 똑같아요? 저 제곱 써있을 때 복소수 거듭제곱 찾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계속 돌려서 주기 찾는 거야. 우리 거듭제곱 문제는 계속 세팅이 똑같다. 주기 찾아야 돼요. 반드시. 오케이? 괜찮죠? 자, 그래서 값 하나씩 대입할 거야. 자, F 7분의 5야. 7분의 5 위치 어디죠? 요거보다 크지? 7분의 5. 요따 여기 식에다 대입할 거니까 아, 식을 찾아놔야 되겠다. 식 찾아놔야겠다. 이거 y는 2x 왼쪽 식. 그 다음 요거 오른쪽 식은요. y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가 되겠다. 자, fx식 작성 아까처럼 작성해 놓을게요. 그래도 똑바로 하나씩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요. 얘는요. x값이 0에서부터 2분의 1 사이까지고요. 두 번째 식 여기는 2분의 1에서부터 x값이 1 사이까지고요.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냥 식 작성 저거 크게 안 어렵죠? 자, 그래서 7분의 5란 식은 아래 식에다 대입할 거야. 하나 찾을게요. 7분의 5 대입할 거야. 그럼 7분의 5는 대입하면 수야 몇이야? 안 했어요? 7분의 10, 7분의 14, 7분의 5다. 7분의 4 이렇게 된다. 얘가 7분의 4가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연산을 하실 때 빨리빨리 볼 줄 알아야 되거든. 자, F 두 번 합성이란 건 F 7분의 5 요 연산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여서 우리가 한 번 계산을 해놓은 7분의 4를 한 번 걸어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그냥 얘가 키야. 뭔 말인지 알겠어? 10번이든 100번이든 얘가 키야. 그래서 이건 F 7분의 4를 의미하고 있으니까 7분의 4는 2분의 1을 넘는 숫자니까 옆에 아래식에다가 값을 대입을 똑같이 하면 7분의 14 빼기 7분의 몇이야? 8이니까 7분의 6이 되겠다. 7분의 6을 써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값은 7분의 6.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럼 세 번째는 연산 쓰지 않고 바로 7분의 6으로 가시면 거듭제곱 잘 돌리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7분의 6이라는 숫자는 또 요따 대입하니까 7분의 12고 플러스 7분의 14니까 7분의 2가 되겠다. 라고 세 번째 숫자 7분의 2가 나온다. 7분의 2. 그럼 네 번째 숫자는요. F 7분의 2로 다시 가는 거지. F 7분의 2. 7분의 2는요. 저 위의 식이죠. 그래서 7분의 4로 가네. F 7분의 미안해요. 7분의 4. 그래서 7분의 4. 얘가 된다. 그래서 주기성 찾았네. 얘는 계속 똑같이 돌리는 거잖아. 요거 다음 거 여기에다 들어가는 거잖아. F.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 요만큼만 반복된다. 그래서 반복 주기가 3개네. 반복 주기 3개. 그래서 순환 마디가 3개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합치시면 몇이야? 7분의 12고요. 7분의 12가 몇 가지? 12가 몇 가지? 16가지 있으니까 3번씩 몇 번 반복? 5번 반복이죠. 여기까지 합이 걸릴 거고 마지막 숫자는 저 7분의 4랑 일치한다 라고 이대로만 식을 써주면 되겠다. 그럼 7분의 64가 되겠다. 얘가 된다. 그래서 그냥 복소 세팅하고 똑같다는 거 하나만 잡아주면 돼. 그래서 얘들아 좀 급하게 해서 미안해. 원래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무리함수까지 끝내고 싶어요. 그래야지 그 새로 보는 거 없이 기말 대비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학교마다 다른데 어디 학교 10월 22일 날 본다며, 어디 학교 9월 22일 날 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8월 안에 마무리 같이 할 거고 시험 대비는 따로따로 할 거예요. 추가 시간 잡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무리함수까지 다 해놔야지 기말 때 딱 맞을 것 같아서 꼭 맞추고 싶어요. 자, 이거 볼게요. 아, 그림을 확대해야 되겠다. 자, y는 x라는 게 특이해요. 문제에다 적어주셔야 돼요. y는 x의 특수성. 문제에다 y는 x의 특수성. y는 x는 매우 특이한데 뭐가 특이하냐? 요 x값을 대입했을 때 y값으로 그대로 나란하게 돌려주는 함수여서 얘가 특이한 거야. 문제가 이쪽 표기가 안 돼 있을 때가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인데 본인이 반대쪽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y는 x는
우리가 x좌표랑 y좌표가 일치하게끔 만들어주는 직선이야. 저거에다가 지나가는 점을 찾아주면 우리가 y좌표, 자, 요쪽 안 적혀 있어. 그때 y는 x에다 대입해가지고 요선 a 값 잡아줄 수 있는 직선이라고. 문제가 어려울수록 저게 안 적혀 있어. 아래쪽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걸 y는 x를 이용해서 꼭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때 문제에서 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는 f d 값을 궁금해. 그때 우리가 문제에서 f 여기까지 상관없고 fd를 먼저 계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거 갖고 계속 돌리는 거라고 말했잖아. 오케이? 하나 먼저 처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주어진 함수에다가 d 값을 대입해 주면 우리가 함수값 읽어주면 되는 거야. c. 이거 c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 식은 f 밖에 있고 안에 fc가 되는 거지. 그래서 fc 값은요, c 대입하면 b 값이 된다라고 b 값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fb의 값은요, b 대입해 주시면 a가 된다라고 해서 a 이렇게 3번 돌려달라고 하고 있는 계산이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아까 세제곱에서 조금 다른 느낌이 아니죠. 그냥 똑같죠. 그렇게 된다. 자, 아래식 문제가 뭐야? f.fx가 a. 자, f.fx가 a. 자, f.fx가 a인 값이래. 그 x 값을 찾으래.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합성 이렇게 할게요. fx a. 그럼 우리가 요 안에 있는 요 덩어리를 우리 x 값만 찾는 거야. 요 덩어리를 t로 치환하는 거야. 1단계 치환해야 되면 t 문자 쓰세요.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자, 그때 ft의 값은 값이 a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그때 어떤 값이 a로 함수값을 갖는지 거슬러서 올라가 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a 값이 함수값일 때 어느 값이 x 값이 돼야 돼 라고 찾는 게 저 계산이에요. 그래서 t 값은요, t는 b가 되겠죠. t가 b다. 요게 1단계. 그 다음 두 번째, fx 값이 몇이다? 얘가 b다 라고 요걸 써주면 돼요. 그럼 반대로 b 값을 거슬러 올려주시면 된다. 그럼 x 값은 c가 된다. 이렇게요. 반대 연산이다. 반대 연산. 261. g.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 값에 대해서 구해라 라고 써있어요. 자, 문제 볼게요. 지금 다음 함수에 대해서 g.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하지 않게끔 만들래잖아. 존재하지 않게끔 만들어 달래. 그럼 문제에서 허용된 범위는 g.fx 값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게끔만 하라는 거잖아. 요것만 이뤄지게 하라고. 아래쪽 안 내려가게. 오케이? 그래서 gfx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g.fx 요 값이 0보다 크다. 이걸 푸실 건데요. 얘가 항상 성립하게끔 만들라는 거야. 그럼 난 똑같이 아까처럼 처리법을 잘 모르겠어서 이 값을 t로 치환할 거야. 이 값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gt의 값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다라고 기준문자 t로 바뀌어 있는 거고요. 이때 gt라는 식이 0보다 커지려고 하면은 얘가 gt 어딨어? g. 요 식이 어때야 되는 거야? t라는 문자로 바꿔주시고 제가 위에만 떠있게 해달라는 거지. 위에만 떠있게. 오케이? 그럼 위에만 떠있게 하려고 하면 x 대신에 t제곱 마이너스 t 빼기 이 값이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냥 식이. 오케이? 그럼 t 값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준다. t 여기 마이너스 2, 1 이렇게 해서 t 값이 범위가 어떻다? 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t 값이 2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첫 번째, 저 t에 대한 연산을 한 거야. 그래서 t의 값의 범위는 저만큼인데 그 범위를 만족하고 있는 fx 값은요. fx 값을 내가 t로 놨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1번 fx 값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두 번째 우리가 fx 값 범위가 2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게끔 하라고 했었으니까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야. 어떤 한 값만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알겠어요? 그 값 찾는 게 아니야. 항상 성립하게 돼야 돼. 그때 요렇게 생겨 있는 최고차항이 양수인, 개수인, 양수개수인 이 차함수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거는 범위값이 나오죠. 맞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오케이?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수 없다고. 오케이? 얘가 크다라는 건 성립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될 수 없다. 얘는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허락이 안 되는 식이다 라고 x가 x 쳐주면 되고요. 그 다음 fx씩 적어줄게요. x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2kx 그 다음 옆에다 플러스 4k에다가 2항에서 마이너스 3 써주시면 얘 값이 0보다 크다. 요거가 항상 성립하게 해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항상 성립. 그럼요. 얘에 대해서 판별식 D가 어때야 돼? x 문자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0보다 작아서 위에 떠 있어야겠지. 오케이? 그냥 2차 함수 처리예요. 2차 부등식 처리죠. 그래가지고 이 값은 우리가 2 곱하기 마이너스 k로 바꿔주면 k제곱 마이너스 4k 옆에 플러스 3. 얘 값이 0보다 작다니까 k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얘가 되니까 k 값은 1에서부터 3 사이의 범위가 되는데 정수 값이니까 2만 되겠다 라고 2 써주시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다. 아 얘들아 오늘 개념을 너무 많이 했고요. 정신없죠? 미안하다. 조금만 더 하자.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는데 네, 금방 끝날게요. 262 마지막 이거 하고 끝.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f.fa는 fa라고 써 있어요. 그냥 f.fa가 fa래. f.fa가 fa다. 아까 여기까지 연산 방식으로 통하면은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반복되는 걸 일단 치환하는 게 좋다. 그러고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속함수 값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t로 두겠다. 그래서 우리는 요 값을 t로 두겠다. 그럼 이 값을 t로 두겠다.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f, t 값은 t를 찾아라 라고 문제가 바뀌는 거다. f, t 값은 t를 우리가 이뤄내는 t 값을 찾아낼 거야. 그럼 그 t 값에 대해서 하나씩 처리할 건데 x 값으로 써 있으니까 우리가 x 값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지금 여기 기준 문자 식을 fx는 x다 라고만 기준 문자 돌려주시면 돼요. 기준 문자 t였던 식을 x로 돌려달라고. 아까 gx 했던 그 문제처럼. 그때 우리가 x값하고 x가 똑같아지는 식들을 찾으면 되는데 첫 번째 요 범위 하에서 x값하고 똑같이 x값이 나오는 값을 찾을 거야. 그럼 다음 식에 대해서 어떻게 찾으면 돼? 이거 t로 갈게요. 그냥 t로 갈게요. 계속. 자, 그래서 t 값을 대입해 줄 거야. t 값을 대입해 준다. 그럼 2t 플러스 2예요. t 값이 우리가 2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 값을 대입해 주면 2t 플러스 2가 좌변이고요. 그때 이 값은 t랑 같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야. 하나씩. 그럼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다. t 값은 값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되네. 그때 주어진 범위 하에 있는 값이 맞으니까 동그라미. 오케이? 하나 풀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t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연산 간다. t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아래 식에 다 대입하라는 거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7t에다가 값이 플러스 16 했을 때 이 값이 t가 된다 라고 써 있으니까 이항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 주시면 t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은 0인데 그때 우리가 t값이 될 수 있는 건 t는 4다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래서 t값이 4가 되겠네. 근데 t값 찾는 거야? 문제 못 찾으래? A값 찾으래죠? 그래서 이제 T값 찾은 거야. T값 찾았으니까 이제 FA 값이 T가 될 때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1번 FA 값이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그 다음 2번 FA 값이 4일 때 2번 이거 두 가지 나눠서 한 번 더 푼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A 값이 2보다 작을 수가 있고 A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있으니까 꼭 두 가지로 갈라서 위의 식일 때 이 A 플러스 이 값은 값이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A 값은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래서 얘 주어진 범위에 해당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 A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래식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6 요 값이 A다. A가 아니네요. 마이너스 2네요. 요대로 써주면 되겠다. 이항 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8이니까 18 이 값은 0이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니까 계산도 안 되네. 몇이지? 되나? 안 되나요? 돼요? 몇이요? 안 되잖아.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잠깐만요. 판별식 써볼게요. 49. 이거 판별식 DA가 어때? 얘가 0보다 작죠? 그래서 실수 A 안 나온다. 실수 A 안 나온다. 49 빼기 몇이야?
72니까 음수값 나와서 실수 A가 안 나온다. 실수 A가 나올 수 있게끔 돼버리면은 그때는 A에 대한 근해 공식 쓰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계산 갈게요. FA 값이 4일 때 요거 똑같이 가면 돼요. 요 범위 갖고 옆에다 식 똑같이 쓸게. 이 A 플러스 2가 값이 4다 라고 써있으면 이 항에서 A 값은 1이다. 얘가 하나 체크가 된 거 맞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범위에 대해서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6 값이 4다 라고 써있으니까 이건 인수분해 되겠다. 아이고 다행이다. 요 값은 0이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얘가 돼서 3과 4가 된다 라고 해서 1, 3, 4, 마이너스 2 얘네 모두 합해주세요. 몇이야? 8, 6 오케이 가자. 여기까지요. 숙제 불러드릴게요. 숙제